SK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시각 7월 14일 화요일 오전 시간에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삼성전자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관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오후 2시에 반도체 초과 이윤 토론회가 열립니다. 산업통상부도 재정경제부도 아닌 이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담당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아무튼 이런 큰 악재가 있다 보니 장중 변동성도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걸 악재 소멸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는 대응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 오늘 영상은 지금까지의 이 하락이 도대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앞으로는 또 차트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뤄볼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여러분 6월 말부터 이어진 하락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하나 큰 이슈가 있어서 무너졌다기보단 다양한 이슈들이 겹치면서 이런 무서운 하락이 나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 국민연금의 매도 유예로 인한 포지션 노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또 극비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반도체 공장을 정부에서 관여한 것과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초과 이윤 토론회까지 단 하나만 있어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모두 다 겹치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레버리지, 이게 나옴으로써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시나요? 바로 본주의 텅 빈 호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특성상 이 도박 같은 한탕 심리가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 보니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요.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레버리지에만 증시 전체 대금의 80%가 몰려버렸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걸 금융당국은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국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시장 크기가 비슷한 이 대만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더 큰 중국과 일본조차 이런 상품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이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주변국들은 뭐 만들 능력이 없어서 안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걸 당연히 알고 있었으니까 만들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자, 자료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출시된 종목들을 나열한 차트입니다. 자, 이 주황색과 검정색,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주황색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의 거래 대금을 나타낸 차트이고 검정색은 본주의 거래 대금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이제 뭐가 문제인지 보이시나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주황색이 검정색보다 훨씬 더 큰 반면에 다른 종목들인 마이크론,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검정색 본주가 훨씬 더 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국민 특성이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본주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레버리지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 호가창이 텅텅 빌 수밖에 없고 외인들이 조금만 물량을 던져버려도 주가가 훅훅 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레버리지는 2배로 더 빠지게 되고 그쪽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분들만 죽어나가는 상황이 반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레버리지를 사도 기관에서 본주로 투자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후행이에요. 여러분이 레버리지를 산다고 실시간으로 바로 본주를 2배만큼 사주는 게 아니라 적정 기준이 차면 한 번에 뒤늦게 매수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빈 시간은 어떻게 된다? 방금 말씀드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죠. 여러분, 이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해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조금씩 줄여왔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근데 지금 그게 정부의 압박 한 번에 다시 20.8%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정부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운용 원칙을 바꿔버린 건데 이 연기금에 정치가 개입되었다? 이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연기금은 당연히 국민의 미래를 위해 장기 수익률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야 하지만 지금 단기 증시 관리를 위해 이게 지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매매 방향성도 노출이 돼 버렸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큰 자금을 이용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 흔들고 있는 이 외인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다음으로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긴 한데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테니 넘어가도 되겠죠?
호남 반도체도 솔직히 지금 주가에 큰 영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반도체 초과 이윤 토론회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뤄질 내용이 참 오늘 증시에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초과 이윤을 목적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굳이 큰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큰 매출을 낸 기업에게 목적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방안을 내느냐? 기업이 번 돈을 자신들의 회사가 아니라 남의 회사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발언을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장이 직접 한 만큼 오늘 2시부터 주가에 무조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큰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관망이 답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악재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영원히 상승만 하는 주식은 없듯이 영원히 하락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기업의 펀더멘탈은 전혀 죽지 않았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반도체는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힘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이 돈의 비중에 관한 자료인데요. 불과 5년 전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데 들어가는 메모리의 비중이 단 2%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2026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메모리의 비중이 18%까지 늘어나면서 무려 9배나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AI 시대 이 전력도 중요하고 건설도 또한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이 메모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증설, 즉 AI 시장이 향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다음 자료도 좀 보여드리게 되면 2026년 미국 지역별 AI 사용률을 나타낸 모습인데요. 일단 미국 전체 평균 AI 활용률은 약 18%로 기술 기업과 데이터 센터가 밀집한 콜로라도, 애리조나, 워싱턴 DC는 약 23%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농업,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웨스트 버지니아는 11%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지역 간 지금 2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아래 글씨도 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직원 250명 이상 대기업의 AI 활용률은 32.5%인 반면 소규모 기업은 약 17.3%에 머무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AI의 도입이 자본 및 인프라 확보 능력과 직결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AI 선제도의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를 도입할 기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물려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고 여기서 물타기 할 돈도 없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제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레버리지 탓, 트럼프 탓, 공매도 탓 이런 것들 많이들 하실 텐데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도 투자하신 건 본인이에요. 모르면 배우면 되고 틀리면 인정하면 됩니다. 시장은 멍청한 사람을 무서워하진 않아요. 멍청한데 끝까지 확신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죠. 그런 사람이 제일 오래 또 크게 자주 돈을 잃기 때문입니다. 핑계는 계좌를 복구해주지 않아요.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만이 복구의 시작입니다. 제가 그 과정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만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이게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SK하이닉스니까 SK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 내 소중한 돈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따로 구분해서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춰 당장 오늘 오후 이 토론회 이후 또 내일장부터 나타날 이 방향성 속에서라도 우리가 대응해야 할 타이밍이 언제인지 빠르게 찾아내서 이걸 여러분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일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을 이어가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재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하이닉스 화이팅, 하이닉스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 이 댓글 내용들도 한 번씩 다 확인한 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댓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 회복하는 과정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이런 거를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몰리면서 바이오주에서 먼저 급등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가 뭐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에서도 택배사를 따라서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엔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 냈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의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채널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러한 도움들을 다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5791-5362 여기로 SK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당장 내일장부터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주가 흔들림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이 중동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류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